미니 모의고사 5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2번. 다음은 토의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토의라는 거는 언제 토의를 해요? 공동의 문제가 있을 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말하는 걸 토의라고 합니다. 옆에 1번 문제 봤더니 기억부터 미음 기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토론 참여자의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문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중간중간 답 찾으러 갈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사회자, 지금까지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학교의 문화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의 문제라고 해놨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의 1번. 토론 참여자들의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렇죠. 논의해야 할 사항,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의 논제. 1의 1번 맞는 얘기죠. 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의 시설 조정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을 뿐 설치할 시설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나와 있는 1의 2번 토론 참여자 토론 진행을 위해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한다. 괜찮네요. 윤 교수님 말씀처럼 규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의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사회자,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앞선 발언자의 말을 요약해주고 있네요. 1에 3번, 토론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 그냥 발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지 당신의 발언의 장점, 단점을 요약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에 4번 추가적으로 내용 더 말해 주실 거 있어요? 발화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오케이, 좋았어. 최 교수, 네, 이번 지역에서는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할 문제들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지시해주고 있죠. 사회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참여자의 발화의 내용을 종합 정리했죠. 사회자 잘하네. 이번에는 청중의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어쨌든 1번의 답은 3번. 앞으로 올라가죠. 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견 오케이. 하지만 오히려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협력 주체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구청 직원입니다. 저희는 지역 내 학교에 공용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이에 대해 최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확인하러 갈게요. 토론 참여자들 틀린 거 찾기 A. 사회자는 요청에 따라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세부 규정이 없어서 해결 방안, 세부 규정 만들면 됩니다. 2의 1번 괜찮죠? 2의 2번 B.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최 교수는 뭐예요? 입장 차이가 원인이다. 해결책 긴밀하게 노력을 하라. 윤 교수하고 다른 이야기죠? 2의 2번 맞고. 3번 C.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서 뭐라고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사례 소개했죠? 2의 3번 자신이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우 잘했어. 2의 4번 D.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인정. 하지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괜찮죠?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5번 되겠죠?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청중 1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 그렇습니다. 당신 이야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아니요. 그래도 원칙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유보하고 있지도 않지.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옆에 3번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2개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하지 않는다. 생각 넣지 마, 비판 넣지 마, 있는 내용, 반복된 내용 지워, 부가적인 내용 압축해. 번지점프는 탄성력 좋은 줄에 몸을 고정시키고 50m 정도의 몸에서 높이에서 수면이나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낙하할 때 긴장과 즐거움을 즐기며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짜릿한데.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뛰어내리기 직전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단락엔 번지점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번지점프를 경험한 사람,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들어가면 되겠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번지점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용맹성을 시험하는 전통의식이다. 등나무 줄기에 몸을 묶어 12m 정도의 맨 땅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자칫하면 땅에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하지만 기꺼이 도전합니다. 왜?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번지점프의 유래와 그 당시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간단하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다. 오케이. 용맹성을 시험하는 바누아투 공화국 전통의식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답은 1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윗, 위, 웃의 표기에 관한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 예로, 위 이렇게 나오죠. 이 윗, 위, 웃 어떻게 구별을 할까? 윗과 웃의 쓰임을 합니다. 윗사람 돼, 웃사람 안 돼, 아랫사람. 윗어른 안 돼, 웃어른 돼, 아래어른. 생각하면 웃은 언제 씁니까? 위, 아래에 대립이 없을 때.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럴 땐 웃. 아이쿠야. 다음. 위와 윗의 쓰임을 차임합시다. 윗집은 되지만 위쪽, 위층이라고 되어 있죠? 위. 요거 두 개. 답을 찾으시면 되죠. 다음 단어에 뭐가 옵니까? 쪽, 층이라고 하면서 된소리, 거센 소리가 오죠. 원래 윗,
아래 대립이 있으면 윗이라고 써야 하나 뒤에 오는 단어가 된소리거나 거센소리일 땐 윗이 아니라 위라고 쓰는구나. 기억에 들어갈 말. 거센소리입니까? 된소리입니까? 네, 위. 거센소리, 된소리입니까? 아니요, 윗.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답은 어렵지 않게 5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5번 볼게요. A, B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복합어의 종류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 덧, 신, 먹다, 이.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하나가 된 말. 벌, 집, 길, 바닥. 어근은 동그라미 표시할 거고 접사는 세모 표시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멋쟁이는요. 멋쟁이. 몰래 카메라. 배, 나무. 풋, 사랑. 어렵지 않죠? 5번의 답은 몇 번? 2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고생하셨고 끝날 줄 알았지. 밑에 6번에서부터 8번까지 확인하러 갈게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주세요. 영혼 없이 단락에다가 번호만 매기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단락, 문화 탓일까? 제도 탓일까? 제도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두 번째, 문화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찾아야지. 세 번째 단락, 편협편, 편협형 정치 문화. 네 번째 단락, 신민형 정치 문화. 다섯 번째, 참여형 정치 문화. 정치 문화의 유형을 종류별로 나누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문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정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각의 비슷한 점, 차이점을 찾으려고 확인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단락은 뭔지 모르지만 요약 정리하고 아니면 전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당부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짐작해 두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현상은 제도 때문인가 문화 때문인가? 제도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어떠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뭔가? 이 논쟁은 정치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 다루는 존재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자들은 보다 선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주의자들은 실질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는 문화가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느낌상 어때요? 이 뒤에 지문은 제도주의자보다는 문화주의자 입장에서 글이 쓸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 나오니까. 문화주의자들은 거봐. 문화를 가치, 신념, 인식들의 총체로서 정치적 행동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화가 일정한 행동 문화 양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한 거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투입,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인 산물을 기반으로 정치 문화를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 세 가지로 유형화했었다. 그러면 편협형, 신입형, 참여형에는 투입과 산출이 각각 어떻게 일어나나 그것 찾으라는 게 이 지문 전체 목적이에요. 첫 번째, 편협형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개념이 모두 없어. 투입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의 요구가 없어. 정부도 정책을 만들지 않아. 정부도 산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있을 수가 없다. 적극적 참여자 없어. 사실상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 정치체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샤머니즘에 의한 신정정치, 부족 또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원시사회가 이에 해당됩니다. 딱히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다음으로 신민형 정치 문화는 기업 동그라미라고 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슬금슬금 어떻게?
7번 같이 기억을 대놓고 물어보는 게 있겠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정치체계, 인식, 투입, 산출, 적극자가 있냐 없냐 요거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이제 읽으면서 찾으러 갈게요.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다. 적극적 자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산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국민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는다. 산출은 있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는다. 이들 국민은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편협한 정치 문화와 달리 이들은 정치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 그래서 독재 국가의 정치 체계에 해당됩니다. 7번 답 찾으러 갑시다. 신민형 정치 체제는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은 있어. 플러스. 투입이 있나? 없어. 왜? 해주는 대로만 받으니까. 마이너스. 산출은 있나? 산출은 존재한다. 플러스. 적극적 참여자 있어요?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 없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7번 답 벌써 답 불러드렸죠? 답은 2번. 앞으로 넘어옵시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정치 문화는 국민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출할 줄도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뭐다 얘기한대요. 정부도 그들의 요구에 응답한다. 그러니까 뭐야? 투입과 산출이 다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 적극적인 참여자들로 형성된 정치체계가 존재한다. 선진민주주의 사회,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다. 정치문화연구에는 유형 연구는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문화주의자들은 국가를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요소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입이 있는가? 산출이 있는가? 투입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6번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답은 1번 정치 참여를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입해야 합니다. 오케이. 위로 올라가죠. 보기를 읽은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니까 이거 신민형이네.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갑국,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종교별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갑국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실시했습니다. 땡땡교 지지를 받은 종교 덕분에 A가 3분의 1로 당선. 이 이야기는 뭐예요? 3분의 2는 반대지.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그렇잖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자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산출되고 있지는 않네요. 1번 갑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고 투입은 있는데 산출 없다고 했잖아요. 1번 틀리지. A는 대통령 투표 성향과 투표 제도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지. 종교의 지도를 받고 제일 많았으니까.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넘어갑니다. 시민단체는 정치적 현상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시민단체가 제도를 고쳐보자. 문화주의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도주의자들과 다르게 제시하겠군. 그렇죠.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갈 건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결 방법 다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밑에 나와 있는 9번부터 12번 소설 하나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 재밌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시작해 봅시다. 유연과 최월회는 홀렛날 도적 장군이 최씨를 납치해 서행 무릉으로 끌고 갑니다. 얘네들이 중심인물, 주동인물이 되겠고요. 도적 장군, 주인공과 다르게 움직이는 반동인물이 되겠지.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갑니다. 공간적 배경. 장군이 여기에 있네.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연에겐 효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마침 1년이 지났을 무렵 유생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에서의 유생은 부처님에게 절대자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에게 빌었습니다. 소생유연, 저는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 길 위에서 유계, 떠돌이가 되어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찾아 떠나왔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간절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 큰 자비를 은덕을 내리셔서 저의 정성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빌고 있죠. 은덕으로 최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절을 중수하여 절 하나 지어드릴게요. 부처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약속. 다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절방으로 들어와 그 방에서 지낼 때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의 부처님이 일어나서 말했었다. 비현실적이죠. 전기적 요소죠.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절대자들이 도와줄 것이다. 내 아내는 아직 빙옥 같은 절행, 절개를 지키고 있고 살아있으니 안심하라. 그러나 내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가 있다. 시련을 예고해주고 있지. 3년 더 고생해야 돼. 아내를 찾거든 저를 중수해라. 약속을 지키라. 깜짝 놀라보니 남과 일보 한바탕 꿈이었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다시 절을 오리고 축을 올린 뒤 금산사를 떠났습니다. 동구 밖에 나오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곡갈과 누비바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깨에 걸쳐 매고 구절죽장 꾸불꾸불한 지팡이를 들고 길을 나서는데 영락없이 스님의 행색이었다. 앞에 머리도 잘랐잖아요.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 사해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곳이든 아니 간 곳이 없었다. 일종의 유생에게 있어서의 시련고난이 되겠죠. 고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으로 들어가든지 산골짜기 들어가든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해서 탐문했으나 천신만고의 고생과 세상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까 얘기 들었잖아. 3년은 해야 돼.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1년 남았어. 장사배를 따라 아니 간데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씨의 거처를 알 수가 없었다. 기력을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들 힘밖에 없었다. 다시 우러러 탄식하기를 3년이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연과 최씨 우리 둘을 낳고 어찌하여 이렇게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요 정도면 살짝 원망.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왜? 부모님 곁에서 효를 다하지 못하고 제사 지내지 못했으니까. 천가지 만가지 일을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인데 어찌 이렇게 무심하시오?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말을 마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창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 비몽사몽간에 또 부처님이 나타났지. 아따 요놈. 네 수액이 거의 이제 다 사라졌으므로 머지않아 최씨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최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 찾을 때가 됐지만 찾기 쉽지 않아. 다시 몽조, 꿈에서 조짐을 줄 것이다. 깨어나 꿈속의 일을 생각하여 최씨를 만날 수 있다라는 몽조였다. 마음으로 기뻐해서 다시 기운을 차려 최씨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꿈,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죠. 이때 도적 장군이 최씨를 훔쳐온 뒤 그녀가 옷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음을 보더니 예쁘긴 예뻐 만고의 절색이라 크게 기뻐하여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했는데 어머
최 씨가 송죽, 소나무, 대나무처럼 정절을 지키고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해서 손댔다가는 여자가 목숨을 버릴 것 같아. 힘으로 억압하기보단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세월이 지나 체념하고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었다. 야, 이 장군도 대단한 놈이네. 최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3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서 연복, 거름을 계속해서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 꿈속에 의심이 한번 생겨 나아갈 결심이 생겼다.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이때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했다. 개선이 이끄는 대로 날아와 봤더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오르는 곳에 산이 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서 있었다. 은근히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어머! 삿갓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다. 아, 너무 속상하다. 나 찾으러 이렇게 왔는가?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바람과 서리, 천고만신의 고생을 겪은 게 자기 때문이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서술자의 개입. 아주 놀라고 기뻐하며 침통해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오히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남들이 유생의 정체를 안다면 어찌 될 것인가. 죽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능히 진정할 수 없었으나 옆에 개선이가 있고 좌우의 눈과 귀가 두려워 놀랍고 그 놀라운 기색을 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다. 당황, 두려움, 반가움. 한편 유생은 온 나라를 떠돌아다녀도 끝내 찾지 못하다가 오늘 여기에서의 최 씨를 만나니 천만의외였다. 그때 유생은 그저 대문 밖에 앉아 경치 구경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왔는데 아리따운 비단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 살펴봤더니 아, 선명하고 참신하고 미려한 그 모습은 완전 최 씨였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9번 문제, 뭐 옛날 이야기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언어 유희, 말장난하면서 웃음을 유발해. 아니야, 이거 웃긴 장면 있는 건 아닌데. X 풍자하며 서로 비판. 여기에선 딱히 풍자도 없고 비판도 없죠. 서술자의 개입으로 주관적 평가를 드러냅니다. 야호! 아까 찾은 부분 하나 있었죠? 답은 3번. 구체적 시대 상황 없어요. 사건의 반전 딱히 있는 것 아니고 인물 간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10번. 윗글을 참고하여 내용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둘이 이별한 이유는 뭔데? 도적이 납치를 했기 때문에. 1번 괜찮죠. 2번 B에서 C를 위해 다시 만나기 위해 헤매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3번 B에서 유연은 초월적 존재 부처님을 통해 다시 재회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지 몽조를 통해서. B에서 최 씨는 개선의 신뢰를 얻어서 C를 준비해.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4번 틀리지. C에는 최 씨는 유연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걱정하고 있군. 그렇지, 걸리면 쟤 큰일 날 텐데 걱정해주고 있죠. 11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 A에서는 행동의 이유를 밝혀서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고, 행동의 이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이유는 뭐예요? 서로의 연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찌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B네. 앞으로 넘어와서 A 확인하러 갈게요. 헛소리 할 뻔했네. A는 11번에 5번이라고 했죠? 행동의 이유를 밝히면서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 행동의 원인,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저의 정성을 살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페이지 B 나와 있는 거 살펴볼게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왜 서로의 연분을 막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있죠? 11번의 답은 5번. 12번 확인하러 갈게요. 왜 제목을 유연전이나 최시전 사람 이름을 하지 않고 서해무릉기 공간을 댔을까? 장소가 지닌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 인물별 그 의미를 탐색해 봐야 되겠어. 서해무릉은 등장인물이 개인적 욕망을 꿈꾸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애정을 지켜나가거나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며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1번 수삼년이 지나도 유연과 떨어진 거를 본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낸다? 시련이지. 괜찮아. 최 씨를 납치한 뒤 혼례를 하려고 한다. 도적 장군에게는 저 여인을 혼례하고 싶어요.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도적 공간한테는 그렇지. 장군한테는 그렇죠.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게 된다. 소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도적 장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너만 바라봐. 애정을 지키는 공간. 괜찮죠. 답은 5번인가 봅니다. 유연이 최 씨의 도움으로 용맹과 지략을 갖추게 된 것을 보니 땡.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유연에게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 뭐 내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연이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틀린 거는 5번. 간단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맞는 얘기가 아니다. 5회 수고하셨습니다.